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대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면서 의료 행정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광주 서구보건소.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구청주의를 애워쌉니다. 사이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PCR 검사해가지고 검사를 못 가고만 검사도 좀 많아가지고. 지난달 처음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광주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 주에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하루에만 4,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동구청 직원 20여 명이 확진된 데 이어 북구청에서도 4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서구와 남구는 공무원들이 맡아오던 코로나 확진자 정보 안내 업무를 민간 기업에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격리 통지서가 왜 안 오는지, 그다음에 내가 격리일이 며칠까지인지, 뭐 또 내 해제일이 며칠인지, 뭐 이런 정도. 코로나 확진자 대처는 물론 일반 민원 업무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확진자 규모별 3단계로 나눠 복무 지침을 마련했고 북구청은 이번 한 주를 잠시 멈춤 주간으로 지정해 외부 행사를 전면 연기했습니다. 각 자치구들은 지금보다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한 업무 분장 시나리오를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로 폭증했을 경우 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목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보다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발전 전략 발표보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부분의 유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열흘 전 목포 방문을 약속했다 돌연 취소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에는 유세 차량과 함께 목포역에 등장했습니다. 어릴 적 서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세를 받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말문을 연 윤 후보.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DNA가 담긴 민주당이 맞냐며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14분가량의 연설에서 윤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김대중. 지역 공약과 정책 발표보다는 민주당 비판과 DJ 정신 강조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윤 후보는 목포 유세에 이어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김대중 정신 계승을 재차 강조하며 서해안 거점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은 무각사 앞에서 열린 공동유세에서 검찰공화국을 막고 사기 민주정부를 여는 데 선봉에 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도 광주를 찾아 안철수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정직하고 약속도 잘 지킬 거라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설계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애초 설정한 배차 간격은 4분인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최대 5분 30초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차 시간을 줄이려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현재 공정률 31%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돌발 변수를 만났습니다. 당초 설계안보다 전동차 배차 간격이 최대 37% 더 걸린다는 사실이 용역사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된 겁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한 역에서 다음 역까지의 배차 간격은 4분. 그러나 공사 도중에 배차 간격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본 결과 1분 30초가 더 늘어나 최대 5분 30초까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동차가 제 속도를 내기 힘든 곡선 구간이 당초 예상보다 8개에서 9개가 더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단계 구간의 표준 속도는 기본 설계 당시 시속 33.46km였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시속 25.88km로 속도가 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공사가 예상했던 1단계 기본 설계를 한참 벗어난 겁니다. 애초 계획대로 4분 배차를 유지할 경우 차량을 더 투입하고 추가 토지 매입 등에 480억 원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는 추가 비용 10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배차 간격을 4분 30초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라는 기본 계획 자체가 완벽한 100%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안들을 찾고 지난달 최대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증액 논란 속에서 국토부 예비타당성 제조사를 간신히 면제받은 광주시. 배차 간격을 4분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부실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업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단체 기합을 받게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단체 기합을 받게 된 원인으로 지목돼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A군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티셔츠에는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2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 어머니는 따돌림과 폭행이 담임의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A군의 담임교사는 평소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통제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 횟수를 자석을 이용해 칠판에 표시해두고 단체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격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점점 쌓인 뒤로 기합을 하고 막 그러게 됐어요. 일단 한 명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줬어요. 군대처럼 꼭 기말자세 몇 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학부모들도 이 같은 담임교사의 엄격한 통제를 증언합니다. 2학년 학생들이 그 신발장 옆에서 앞으로 나란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책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한 아이만 때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준 게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가 막혔죠. 수업 시간 소변을 참던 A군이 실수를 한 뒤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행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폭행 사실을 듣고도 A군을 양호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생끼리 화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군의 어머니는 교육청에 알렸고 경찰에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왕따가 되기 쉽게 만든 게 선생님이신 거죠. 학부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교사는 취재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만날 수 없고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A군은 스트레스성 난청과 틱 장애를 진단받았고 A군 가족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절기상 입춘과 우수를 훌쩍 지났는데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매화 중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홍매화. 연일 영하권에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홍매화는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선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마을 어귀에서 직박구리 한 마리가 봄 노래를 지저귀입니다. 매화가 원래 예전서부터 겨울에 추운 눈 속에서도 피는 게 홍매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굉장히 멋있었고요. 빛나는 봄 햇살처럼 새하얀 꽃망울을 뽐내는 백매화. 홍매화의 질세라 백매화도 앙증맞은 하얀 꽃잎들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얀색이 딱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게 사람도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오동도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볕이 잘 드는 가지마다 피어난 빨갛고 화려한 동백꽃 봉오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꿀을 쫓는 동박새도 동백꽃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봄 소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봄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가 교육청과 함께 만 3살에서 5살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유아 보육에서 교육까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광주형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살에서 5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월 2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분담 비율 등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964명으로 전년보다 646명 늘었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일반 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임원은 지명경질 이철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 측에 구체적인 입찰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주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나주 노안면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가 모두 타는 등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외부의 가장자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광주시 내 11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40%를 훌쩍 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